사람 얼굴에 숨겨진 진실이 보인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그날 이 아이는 회장님 곁에 서 있던 사람을 봤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숨을 멈춘 순간 아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옆에 있는 그분이 배신자예요.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잠깐만요. 구독과 좋아요로 조용히 응원해 주시면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한 줄 남겨주셔도 충분합니다. 이 이야기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윤서준은 10살이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이었어요. 작은 키에 말랐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죠. 서준은 말을 아끼는 아이였습니다. 학교에서도 조용했어요. 친구들이 떠들 때 서준은 혼자 창밖을 바라보곤 했죠. 서준아, 같이 놀자. 친구들이 불렀지만 서준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교실 구석에 앉아 책을 읽었어요. 선생님들은 서준을 걱정했습니다. 너무 조용했거든요. 하지만 성적은 좋았어요. 수업도 열심히 들었죠. 서준이는 문제 없어요. 그냥 조용한 성격인 것 같아요. 담임 선생님이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서준의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걱정스러웠지만 믿기로 했죠. 서준은 할머니 손에 자랐습니다. 외할머니였어요. 부모님은 둘 다 일이 바빴죠. 서준은 대부분의 시간을 할머니와 보냈습니다. 할머니는 특별한 분이었습니다. 무당이었어요. 작은 동네에서 사람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조언했죠. 할머니, 오늘도 사람들 와요? 서준이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늘 오지. 서준은 할머니 일을 도왔습니다. 차를 끓이고 방을 정리하고 방문객을 맞이했어요. 얼굴엔 다 적혀 있다. 할머니는 자주 말했습니다. 좋은 것도 숨긴 것도 다 보여. 서준은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하지만 점점 이해하기 시작했죠. 사람들이 할머니를 찾아왔습니다. 고민이 있었어요. 돈, 건강, 가족 문제. 다양했죠. 서준은 그들을 지켜봤습니다. 조용히 앉아서 얼굴을 봤어요. 저 아저씨는 거짓말하고 있어. 서준은 알 수 있었습니다. 입으로는 한 가지를 말하지만 얼굴은 다른 걸 보여줬어요. 서준아, 저 아저씨 어떻게 보이니? 할머니가 가끔 물었습니다. 서준은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슬퍼 보여요. 근데 화가 난 것 같기도 해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저 사람 마음이 복잡하구나. 서준의 관찰은 정확했습니다. 할머니도 놀랄 정도였어요. 동네 어른들 사이에서 서준은 유명해졌습니다. 저 아이 사람 얼굴을 참 유심히 봐. 그러게. 뭔가 보이는 것 같더라. 서준은 특별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보였을 뿐이었어요. 다른 사람들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할머니, 왜 사람들은 얼굴에 나타나는 걸 못 봐요? 서준이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웃었어요. 보고 싶지 않아서지. 보면 불편하니까. 서준은 이해했습니다. 진실은 가끔 불편했어요. 어느 날 서준은 학교에서 친구를 봤습니다. 친구는 웃고 있었어요. 하지만 눈은 슬펐죠. 괜찮아? 서준이 물었습니다. 친구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응? 왜? 서준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옆에 앉아 있었어요. 친구는 잠시 후 울음을 터뜨렸죠. 우리 부모님이 싸워. 친구가 울먹였습니다. 서준은 친구의 손을 잡아줬어요. 말은 하지 않았지만 함께 있어줬죠. 그날 이후 친구는 서준을 특별하게 봤습니다. 서준아, 넌 마음을 읽을 수 있어? 친구가 물었습니다. 서준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그냥 보여. 서준은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왜 보이는지, 어떻게 아는지, 그냥 알았어요. 할머니는 서준을 가끔 데리고 나갔습니다. 절이나 성당, 교회. 종교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사람을 만나는 게 중요했죠. 서준아, 사람을 보는 눈은 선물이야.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해. 너무 많이 보면 힘들어질 수 있어. 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어요.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피곤했죠. 너무 많은 감정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서준은 말을 아꼈습니다. 사람들과 거리를 뒀어요.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이었죠. 서준이는 참 신기한 아이야. 동네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서준은 그 말을 듣고도 표정을 바꾸지 않았어요. 어느 토요일 아침 할머니가 서준을 불렀습니다. 오늘 나랑 산에 갈 거야.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서준은 옷을 입고 할머니를 따라갔어요. 산중턱에 작은 사찰이 있었습니다. 조용한 곳이었어요. 할머니는 가끔 그곳에 갔죠. 오늘은 특별한 사람이 온대.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서준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누구요? 할머니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큰 회사 하는 사람. 미국에서 왔다더라. 서준은 별로 관심 없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를 따라갔어요. 사찰에 도착하니 차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고급차였어요. 서준은 차를 한번 보고 지나쳤죠. 안으로 들어가니 스님이 차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두 명의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한 명은 할아버지였습니다. 70대쯤 되어 보였어요. 정장을 입고 있었죠. 다른 한 명은 중년 남자였습니다. 50대 후반쯤이었어요. 할아버지 옆에 앉아 있었죠. 서준은 할머니 뒤에 서 있었습니다. 조용히 그들을 바라봤어요. 할아버지는 온화해 보였습니다. 웃고 있었어요. 하지만 서준의 시선이 옆에 남자에게 갔습니다. 중년 남자는 공손한 표정이었어요. 고개를 숙이고 할아버지를 모시고 있었죠. 하지만 서준은 봤습니다. 남자의 눈을요. 이상해. 스님이 차를 따르며 인사했습니다. 먼 길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할아버지가 고개를 숙였어요. 아닙니다. 좋은 곳을 소개받아 감사합니다.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교양 있는 사람처럼 들렸어요. 이쪽은 박준혁 비서입니다. 20년을 함께했죠. 할아버지가 옆에 남자를 소개했습니다. 박준혁이라는 남자가 고개를 숙였어요. 박준혁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비서의 태도는 완벽했습니다. 예의 바르고 조심스러웠어요. 할아버지를 배려하는 모습이었죠. 할머니도 인사했습니다. 저는 동네에서 작은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할머니는 서준을 앞으로 밀었어요. 이 아이는 제 손자 서준이에요. 서준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시선은 여전히 비서에게 가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서준이 작게 인사했습니다. 할아버지가 환하게 웃었어요. 참 예의 바른 아이네요. 할아버지는 서준을 바라봤습니다. 친절한 눈빛이었어요. 서준도 할아버지를 봤죠. 이 할아버지는 좋은 사람이야. 서준은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할아버지의 얼굴은 솔직했어요. 숨기는 게 없었죠. 하지만 옆에 비서는 달랐습니다. 회장님, 차 식기 전에 드세요. 비서가 공손하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고 차를 마셨어요. 서준은 계속 비서를 관찰했습니다. 비서는 완벽했어요. 말투, 태도, 표정. 모든 게 흠잡을 데 없었죠. 하지만 눈이 달랐습니다. 저 사람 눈은 웃지 않아. 서준은 확신했습니다. 비서는 웃고 있었지만 눈은 차가봤어요.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죠. 스님과 할아버지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회사 얘기, 미국 생활, 한국 방문 목적. 여러 이야기가 오갔어요. 한국에 투자할 생각입니다.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제 뿌리가 여기니까요. 이제 돌려줄 때가 됐죠. 스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훌륭한 생각이십니다. 비서는 옆에서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가끔 메모를 하기도 했어요. 완벽한 비서의 모습이었죠. 서준은 점점 불편해졌습니다. 비서를 보면 볼수록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말해야 하나? 서준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어른들이 믿을까요? 할머니가 서준을 봤습니다. 할머니는 서준의 표정을 알아챘어요. 서준아, 괜찮니? 할머니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서준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불편한 표정이었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할아버지가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이만 가봐야겠습니다.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인사했습니다. 스님도 일어나 배웅했어요. 서준도 할머니와 함께 밖으로 나왔습니다. 할아버지와 비서가 차로 향했어요. 그 순간 서준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지금 말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 서준은 직감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후회할 거라고요. 아저씨, 서준이 불렀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봤어요. 응? 나를 부른 거니? 할아버지가 친절하게 물었습니다. 서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할머니도 스님도 비서도 모두 서준을 봤어요. 아저씨, 서준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고했어요. 아저씨 옆에 있는 그분. 서준은 비서를 가리켰습니다. 비서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분이 배신자예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비서가 황급히 웃었습니다. 애가 뭘 안다고 그러니? 죄송합니다, 회장님. 비서가 할아버지에게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할아버지는 서준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복잡했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니? 할아버지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서준은 비서를 똑바로 봤어요. 저 사람 얼굴에는 두 개의 표정이 있어요. 서준이 말했습니다. 웃고 있지만 눈은 전혀 웃지 않아요. 비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할머니가 서준의 어깨를 잡았어요. 서준아. 할머니가 말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서준은 계속 말했어요. 그리고 저 사람은 아저씨를 볼 때 미워하는 것 같아요. 할아버지의 손이 떨렸습니다. 비서가 급히 말했어요. 회장님, 아이 말에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착각이에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비서를 봤습니다. 20년을 함께한 비서를요. 왜 심장이 이렇게 뛰지? 할아버지는 불안했습니다. 아이의 말이 마음에 걸렸어요. 준혁 씨, 할아버지가 비서를 불렀습니다. 비서가 긴장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네, 회장님. 할아버지는 한참을 비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어요. 차에서 기다려요. 잠깐 얘기할 게 있어요. 비서는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차로 갔습니다. 뒷모습이 경직되어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서준에게 다가왔습니다. 무릎을 꿇고 서준과 눈을 맞췄어요. 아가, 방금 한 말, 진심이니?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서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저는 거짓말 안 해요. 할아버지는 서준의 눈을 들여다봤습니다. 맑고 순수한 눈이었어요. 거짓말하는 눈이 아니었죠. 고마워. 할아버지가 작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일어나 차로 향했어요. 할머니가 서준을 안았습니다. 서준아, 괜찮니?
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어요. 내가 잘한 걸까? 서준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말해야 했어요. 그게 옳다고 느꼈죠. 차 안에서 할아버지와 비서가 앉아 있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준혁 씨, 할아버지가 입을 열었습니다. 비서가 대답했어요. 네, 회장님. 할아버지는 비서를 받습니다. 20년을 함께한 사람, 믿었던 사람이었어요. 우리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할아버지의 말에 비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차는 조용히 달렸습니다. 할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비서는 운전대를 잡고 있었지만 손에 땀이 났죠. 회장님, 비서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할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아이 말은 그냥 아이 말일 뿐입니다. 비서가 해명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여전히 침묵했어요.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차에서 내렸어요. 비서도 따라 내렸죠. 오늘은 쉬세요. 내일 얘기합시다. 할아버지가 말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비서는 복도에 혼자 남았어요. 망했다. 비서는 생각했습니다. 아이의 한마디가 모든 걸 흔들었어요. 할아버지는 방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보였어요. 아름다웠지만 마음은 복잡했죠. 배신자라니. 할아버지는 아이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순수한 눈빛, 확신에 찬 목소리. 거짓말 같지 않았어요. 하지만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박준혁은 20년을 함께한 사람이었어요. 할아버지가 미국에서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함께했죠. 준혁이가 날 배신할 리 없어. 할아버지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불안은 가시지 않았어요. 할아버지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회사 서류들을 다시 보기 시작했어요. 계약서, 보고서, 재무제표, 모든 걸 확인했죠. 밤이 깊어졌습니다. 할아버지는 잠들지 못했어요. 계속 서류를 봤습니다. 이상한 게 있나? 할아버지는 꼼꼼히 살폈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건 없었어요. 모든 게 정상으로 보였죠. 다음 날 아침 할아버지는 미국 본사에 전화했습니다. 최근 회사 상황 보고해줘.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담당자가 대답했어요. 네, 회장님. 전반적으로 안정적입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더 물었습니다. 특이한 점은 없어? 아주 작은 것도 좋아. 담당자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사실 한 가지 이상한 게 있긴 합니다. 할아버지가 귀를 기울였어요. 최근 몇 달 동안 정보 유출이 의심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어떤 정보? 담당자가 설명했습니다. 투자 계획, 인수합병 정보 같은 것들이요. 경쟁사가 먼저 알고 움직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숨이 막혔습니다. 조사는 했어? 담당자가 대답했습니다. 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실한 건 못 찾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할아버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설마 정말 준혁이가? 할아버지는 아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맑은 눈빛, 확신에 찬 목소리. 그분이 배신자예요. 할아버지는 손이 떨렸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지만 의심이 커졌어요. 점심시간 비서가 할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회장님, 식사하시죠. 비서가 예의 바르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비서를 봤어요. 이 사람이 정말? 할아버지는 비서의 얼굴을 자세히 봤습니다. 평소처럼 공손했어요. 웃고 있었죠. 하지만 할아버지는 이제 달리 보였습니다. 눈을 봤어요. 아이가 말했던 것처럼 눈이 웃지 않았죠. 어떻게 20년 동안 몰랐을까? 할아버지는 자책했습니다.
사람을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준혁 씨, 할아버지가 불렀습니다. 비서가 대답했어요. 네, 회장님. 할아버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최근에 특별한 일 없었어? 비서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할아버지가 계속 물었습니다. 회사 정보 같은 거 누구한테 얘기한 적 없어? 비서의 얼굴이 잠깐 굳어졌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할아버지는 봤어요. 당연히 없습니다. 제가 왜 그런 짓을 하겠습니까? 비서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확신할 수 없었어요. 그래, 미안해. 그냥 물어본 거야.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비서는 억지로 웃었어요. 걱정 마세요, 회장님.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더 이상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할아버지는 사찰로 다시 갔습니다. 혼자였어요. 비서에게는 말하지 않았죠. 스님이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다시 오셨네요. 할아버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스님, 그 아이, 서준이를 만날 수 있을까요? 스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마 할머니 댁에 있을 겁니다. 안내해 드리죠. 할아버지는 스님을 따라 서준의 집으로 갔습니다. 작은 한옥이었어요. 누구세요? 할머니가 문을 열었습니다. 할아버지를 보고 놀랐어요. 어제 그분. 할아버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서준이와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들어오세요. 집 안으로 들어가니 서준이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를 보고 일어났어요. 안녕하세요. 서준이 인사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서준 앞에 앉았어요. 서준아, 어제 한 말. 왜 그렇게 생각했니? 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준은 잠시 생각했어요. 저 아저씨 얼굴을 봤어요. 서준이 말했습니다. 웃고 있었지만 눈은 차갑고 무서웠어요.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서준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 아저씨가 할아버지를 볼 때 미워하는 것 같았어요. 할아버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왜? 날 미워한다고 생각했니? 서준이 대답했습니다. 눈에 질투가 있었어요. 할아버지를 부러워하면서 동시에 싫어하는 것 같았어요. 할아버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고마워, 서준아. 할아버지가 서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내가 아니었으면 나는 계속 속았을 거야. 서준은 할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슬퍼 보였어요. 할아버지, 제가 잘못 본 걸 수도 있어요. 서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넌 제대로 본 거야. 할아버지는 일어섰습니다. 이제 확인해 봐야겠어. 할아버지는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결심을 굳혔어요. 제대로 조사하기로 했죠. 미국 본사에 다시 전화했습니다. 이번에는 보안팀장에게 직접 걸었어요.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보안팀장이 물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조용히 말했어요. 박준혁 비서를 조사해줘. 철저하게. 보안팀장이 놀랐습니다. 박 비서님을요? 회장님과 20년을. 할아버지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그래서 더 조심스럽게 해야 해. 절대 들키면 안 돼. 보안팀장이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할아버지는 평소처럼 행동했어요. 비서와 함께 일정을 소화했죠.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계속 의심했습니다. 비서의 모든 행동을 관찰했어요. 회장님, 오늘 저녁 미팅이 있습니다. 비서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미팅장으로 가는 차 안에서
할아버지는 비서를 받습니다. 프로필을 확인하는 척 휴대폰을 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손가락 움직임이 이상했죠. 문자를 보내고 있나? 할아버지는 의심했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지켜봤어요. 미팅이 끝나고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밤 10시였어요. 오늘 수고했어. 쉬어. 할아버지가 비서에게 말했습니다. 비서가 고개를 숙였어요. 네, 회장님. 편히 쉬세요. 비서가 자신의 방으로 갔습니다. 할아버지는 비서가 사라질 때까지 지켜봤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할아버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보안팀장이었어요. 회장님, 결과가 나왔습니다. 보안팀장의 목소리는 무거웠습니다. 할아버지는 긴장했어요. 말해봐. 보안팀장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박 비서의 해외 계좌를 추적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숨을 참았어요. 케이맨 제도에 페이퍼 컴퍼니가 있었습니다. 그 회사 명의로 여러 계좌가 열려 있었어요. 할아버지의 손이 떨렸습니다. 얼마나? 보안팀장이 대답했습니다. 총 5억 달러 정도입니다. 할아버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5억 달러. 어마어마한 금액이었어요. 그리고 보안팀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회사 기밀 정보가 경쟁사로 넘어간 기록이 있습니다. 박 비서의 이메일에서 흔적을 발견했어요. 할아버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확실해? 보안팀장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확실합니다. 증거도 충분합니다. 할아버지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준혁이가 정말 배신감이 밀려왔습니다. 20년을 함께한 사람, 믿었던 사람이 자신을 배신했어요. 왜 그랬을까? 할아버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돈이 필요했다면 말했을 텐데요. 할아버지는 도와줬을 거예요. 다음 날 아침 할아버지는 평소처럼 일어났습니다. 비서가 문을 두드렸어요. 회장님, 아침입니다. 할아버지가 문을 열었습니다. 비서는 평소처럼 웃고 있었어요. 오늘 일정 확인하시죠. 비서가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할아버지는 비서를 바라봤어요. 이 사람이 20년 동안 나를 속였구나. 할아버지는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아직 때가 아니었죠. 알았어. 준비하고 내려갈게.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비서가 고개를 숙이고 나갔어요. 할아버지는 거울을 봤습니다. 늙은 얼굴이 보였어요. 나는 사람을 보지 못했어. 할아버지는 자책했습니다. 숫자만 봤고 실적만 봤어요. 사람의 마음은 보지 못했죠. 그날 오후 할아버지는 서준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할머니 댁이었어요. 또 오셨네요. 할머니가 반갑게 맞았습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숙였어요. 서준이 있나요? 할머니가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서준은 마당에서 놀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서준이 달려왔습니다. 할아버지가 서준을 안아줬어요. 서준아, 내 말이 맞았어. 할아버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준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뭐가요? 할아버지가 설명했습니다. 저 사람, 정말 배신자였어. 서준은 슬픈 표정을 지었습니다. 죄송해요,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알려줘서 고마워. 할아버지는 서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넌 특별한 재능이 있어. 사람을 보는 눈. 서준은 불편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그냥 보일 뿐이에요. 할아버지가 웃었습니다. 그게 재능이야.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걸 너는 보잖아. 서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싫어할 것 같아요.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왜?
서준이 대답했습니다. 진실을 말하면 화내요. 듣고 싶지 않은 거잖아요. 할아버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린아이가 이런 고민을 하다니요. 서준아. 할아버지가 서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진실은 가끔 아파. 하지만 필요해. 서준이 할아버지를 봤습니다. 나처럼 속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 내가 그들을 도와줄 수 있어. 서준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무서워요.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뭐가? 서준이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볼까 봐요. 할아버지는 서준을 안아줬습니다. 괜찮아. 넌 특별한 아이야. 이상한 게 아니라 특별한 거야. 서준은 할아버지 품에서 울었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감정이 터진 거예요. 할머니가 차를 가져왔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차를 마셨어요. 회장님은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확인해야죠. 직접 물어볼 겁니다. 다음 날 할아버지는 비서를 회의실로 불렀습니다. 호텔 안에 작은 회의실이었어요.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비서가 물었습니다. 평소처럼 공손한 태도였어요. 할아버지는 책상 위에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비서의 해외 계좌 내역이었어요. 이게 뭐지? 할아버지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비서는 서류를 보고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건 비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아버지는 계속 말했어요. 준혁 씨, 20년이야. 우리가 함께한 시간.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슬펐습니다. 왜 그랬어? 돈이 필요했으면 말했으면 됐잖아. 비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어요. 말해봐. 왜 나를 배신했어? 할아버지가 다그쳤습니다. 비서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회장님은 비서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너무 오래 정상에 계셨잖아요. 할아버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야? 비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는 눈물과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저는 20년 동안 회장님 그림자였어요. 아무도 저를 보지 않았죠. 비서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회장님, 회장님, 회장님. 모든 게 회장님이었어요. 할아버지는 숨이 막혔습니다. 저도 인정받고 싶었어요. 저도 성공하고 싶었어요. 비서가 울먹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평생 비서일 뿐이었죠. 할아버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회사 정보를 팔았어? 비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쟁사에서 제안이 왔어요. 정보를 주면 돈을 주겠다고. 비서는 자포자기한 표정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했어요. 하지만 계속 유혹이 왔죠. 비서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받아들였어요. 작은 정보부터 시작했죠. 할아버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3년 동안 계속? 비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점점 큰 정보를 넘겼어요. 할아버지는 책상을 쳤습니다. 내가 널 믿었는데.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0년을 함께했잖아. 나는 널 가족처럼 생각했어. 비서는 비웃었습니다. 가족이요? 회장님은 저를 한 번도 제대로 본 적 없어요. 비서의 말에 할아버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그냥 편리한 도구였죠. 일 잘하는 비서. 비서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 꿈이 있었어요. 저도 인정받고 싶었어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신을 돌아봤어요. 내가 정말 준혁이를 제대로 본 적이 있었나? 할아버지는 깨달았습니다. 비서의 이름은 알았지만 마음은 몰랐어요. 꿈도 고민도 전혀 몰랐죠. 미안해. 할아버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비서가 놀라 할아버지를 봤어요. 회장님, 할아버지가 계속 말했습니다. 내가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못했어. 할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숫자만 봤고 실적만 봤어. 내 마음은 보지 못했지. 비서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도 배신은 용서할 수 없어. 할아버지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회사에 손해를 입혔어. 직원들에게도 피해를 줬고. 비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법적 조치를 취할 거야. 할아버지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비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오늘부로 해고야. 그리고 경찰에 고발할 거야. 비서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할아버지는 비서를 내려다봤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준혁 씨, 할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불렀습니다. 내 잘못도 있어. 널 제대로 보지 못한 건 내 책임이야. 비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선택한 길은 잘못됐어. 그 대가는 내가 치러야 해. 할아버지는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비서는 혼자 남아 울고 있었어요. 복도에서 할아버지는 벽에 기대섰습니다. 힘이 빠졌어요. 나는 사람을 보지 못했어. 할아버지는 자책했습니다. 10살 아이가 본 것을 자신은 20년 동안 보지 못했어요. 할아버지는 서준이 생각났습니다. 그 아이의 맑은 눈, 확신에 찬 목소리. 아이가 없었으면 나는 계속 속았겠지. 그날 저녁 뉴스가 나왔습니다. 글로벌 기업의 비서가 산업 스파이로 체포됐다는 소식이었어요. 서준은 할머니와 함께 뉴스를 봤습니다. 저 사람이. 서준이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비서가 경찰에 연행되고 있었어요. 그래, 내가 본 사람이야.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서준은 복잡한 표정이었어요. 제가 잘한 걸까요? 할머니가 서준을 안아줬습니다. 그래, 잘했어. 진실을 말한 거야. 하지만 서준은 여전히 불편했습니다. 저 사람, 힘들겠어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겠지. 하지만 그건 저 사람이 선택한 거야. 서준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두워지는 하늘이 보였어요. 사람을 본다는 게 이렇게 힘든 거구나. 서준은 깨달았습니다. 진실을 보는 건 때로 아픈 일이었어요. 한편 할아버지는 호텔방에서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나는 무엇을 놓치고 살았을까? 할아버지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봤습니다. 성공, 돈, 명예. 모든 걸 얻었지만 정작 중요한 걸 놓쳤어요. 사람을 보는 것, 마음을 이해하는 것. 그 아이에게 배워야겠어. 할아버지는 결심했습니다. 서준에게서 배우기로요. 사람을 제대로 보는 법을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비서의 체포 소식은 큰 뉴스가 됐어요. 언론이 떠들썩했죠. 할아버지는 조용히 한국에 머물렀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죠. 어느 날 오후 할아버지는 다시 서준을 찾아갔습니다. 할머니 댁이었어요. 또 오셨네요. 할머니가 문을 열며 웃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숙였어요. 서준이 있나요? 할머니가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서준은 방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서준이 반갑게 일어났습니다. 할아버지가 서준 옆에 앉았어요. 공부하고 있었니?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서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수학 숙제요. 할아버지는 서준의 공책을 봤습니다.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서준아, 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나한테 가르쳐 줄 수 있니?
서준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뭐요? 할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사람을 보는 법. 서준은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가르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은데요.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왜? 서준이 설명했습니다. 그냥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보는지 설명할 수가 없어요. 할아버지는 생각했습니다. 그럼 함께 연습할까? 서준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연습이요? 할아버지가 제안했습니다. 사람들을 같이 보는 거야. 내가 뭘 보는지 나한테 말해주면 나도 배울 수 있을 거야. 서준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볼게요. 다음 날 두 사람은 공원에 갔습니다. 벤치에 나란히 앉았어요. 저기 저 아저씨 보여? 할아버지가 한 남자를 가리켰습니다. 중년 남자가 핸드폰을 보며 걷고 있었어요. 네. 서준이 남자를 봤습니다. 어때?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서준은 한참을 관찰했어요. 저 아저씨는 걱정이 많은 것 같아요. 서준이 말했습니다. 어떻게 알아?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서준이 설명했어요. 이마에 주름이 많아요. 그리고 입술을 계속 깨물어요. 할아버지는 남자를 자세히 봤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그리고 어깨가 축 처져 있어요. 힘든 일이 있는 것 같아요. 서준이 계속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감탄했어요. 내가 그런 것까지 보는구나. 서준이 웃었습니다. 그냥 눈에 들어와요. 두 사람은 계속 사람들을 관찰했습니다. 서준은 할아버지에게 하나씩 설명했어요. 저 할머니는 행복해 보여요. 웃을 때 눈도 같이 웃거든요. 저 아이는 부모님이랑 싸웠나 봐요. 얼굴이 삐쳐 있어요. 저 커플은 사랑하는 것 같아요. 서로를 보는 눈빛이 따뜻해요. 할아버지는 서준의 말을 들으며 배웠습니다.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서준아, 고마워.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서준이 웃었어요. 별로 한 게 없는데요. 할아버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넌 내게 가장 중요한 걸 가르쳐 주고 있어. 며칠 뒤 할아버지는 서준을 데리고 회사 미팅에 갔습니다. 한국 사업 파트너들과의 만남이었어요. 서준이를 왜 데려왔어요? 한 직원이 물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대답했어요. 이 아이에게 배우려고. 직원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묻지 않았어요. 회의실에서 파트너들을 만났습니다. 4명의 사업가가 왔어요. 할아버지는 그들과 악수하며 인사했습니다. 서준은 조용히 뒤에 서 있었어요.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투자 계획에 대한 논의였어요. 우리 회사는 이번 프로젝트에 큰 관심이 있습니다. 한 사업가가 말했습니다. 열정적으로 설명했어요. 할아버지는 서류를 보며 들었습니다. 하지만 가끔 서준을 봤어요. 서준은 사업가들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주의 깊게요. 회의가 끝나고 사업가들이 나갔습니다. 할아버지는 서준에게 물었어요. 어땠어? 서준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3명은 진심인 것 같아요. 서준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1명은 좀 이상했어요.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누구? 서준이 대답했습니다. 안경 쓴 아저씨요. 말은 좋게 했는데 눈빛이 달랐어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사업가가 가장 적극적이었어요. 어떻게 달랐어? 서준이 설명했습니다. 너무 완벽했어요. 마치 연습한 것처럼. 할아버지는 메모했습니다. 서준의 말을 믿기로 했어요. 나중에 조사해 보니 서준의 말이 맞았습니다. 그 사업가는 과거에 사기 전과가 있었어요. 서준아, 내가 또 날 구했어. 할아버지가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서준은 부끄러워했어요. 저는 그냥 봤을 뿐이에요. 할아버지는 서준을 안아줬습니다. 내 재능은 정말 특별해.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어. 서준은 할아버지를 올려다봤습니다. 하지만 제가 틀릴 수도 있어요.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모든 사람이 실수해. 중요한 건 최선을 다하는 거야. 서준은 생각했습니다. 할아버지. 서준이 불렀습니다. 응? 서준이 물었습니다. 사람을 본다는 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할아버지는 심각하게 생각했습니다. 둘 다야. 할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진실을 보는 건 가끔 아파. 하지만 필요해. 서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아버지도 이제 보여요? 서준이 물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웃었어요. 조금씩 내가 가르쳐준 덕분에. 할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나는 평생 숫자만 봤어. 사람을 보지 못했지.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쓸쓸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 사람을 보려고 노력해. 서준은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좋은 사람이에요.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알아? 서준이 웃었습니다. 할아버지 눈이 따뜻해요. 진심으로 사람을 걱정하는 눈이에요. 할아버지는 눈물이 났습니다. 10살 아이가 자신을 이렇게 봐주다니요. 고마워, 서준아.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할아버지는 미국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회사 일이 기다리고 있었죠. 떠나기 전날 할아버지는 큰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서울의 한 호텔 연회장이었어요. 회장님, 무슨 행사입니까? 직원들이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미소만 지었어요. 곧 알게 될 거야. 행사 당일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언론도 왔고 사업 파트너들도 왔어요. 서준과 할머니도 초대받았습니다. 서준은 정장을 입고 왔어요. 어색해 보였죠. 할아버지,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와요? 서준이 물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웃었어요. 곧 알게 될 거야. 행사가 시작됐습니다. 할아버지가 단상에 올라갔어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할아버지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사람들이 조용히 들었어요. 저는 오늘 특별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할아버지는 서준을 단상으로 불렀습니다. 서준은 놀라 할머니를 봤어요. 올라가렴. 할머니가 등을 밀었습니다. 서준은 떨리는 걸음으로 단상에 올라갔어요. 이 아이는 윤서준입니다. 10살이에요. 할아버지가 서준을 소개했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이 아이가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한 달 전 저는 20년을 함께한 비서에게 배신당했습니다.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모두 그 사건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20년 동안 전혀 몰랐죠. 할아버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아이가 알려줬습니다. 단 한 번 본 것만으로요. 사람들이 놀라 서준을 봤습니다. 서준은 부끄러워 고개를 숙였어요. 서준이는 특별한 재능이 있습니다. 사람을 보는 눈이죠. 할아버지가 설명했습니다. 얼굴을 보고 마음을 읽을 수 있어요.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믿기 어려운 이야기였어요. 저는 이 아이에게서 배웠습니다. 할아버지가 계속 말했습니다. 사람을 제대로 보는 법을요. 할아버지는 청중을 둘러봤습니다. 저는 평생 성공만 추구했습니다. 돈, 명예, 권력.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걸 놓쳤어요. 사람의 마음이죠. 할아버지는 서진을 봤습니다. 이 아이는 10살밖에 안 됐지만 저보다 현명합니다. 할아버지가 서준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이 아이가 없었다면
저는 계속 속고 살았을 겁니다. 할아버지는 청중에게 다시 말했습니다.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사람을 보세요. 제대로 보세요. 할아버지의 말에 청중이 조용히 들었습니다. 숫자만 보지 마세요. 실적만 보지 마세요. 할아버지가 강조했습니다. 사람의 얼굴을 보세요. 눈을 보세요. 마음을 보세요. 청중 중 일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부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서준아. 할아버지가 서준을 봤습니다. 이 자리에서 보여줄 수 있니? 서준은 당황했습니다. 뭐요?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궁금해해. 내가 정말 볼 수 있는지. 서준은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를 믿었어요. 해볼게요. 서준이 작게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청중을 봤어요. 누가 나와주시겠습니까? 한 사업가가 손을 들었습니다. 중년 남자였어요. 단상으로 올라왔죠. 서준은 남자를 봤습니다. 한참을 관찰했어요. 말해도 돼요? 서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저씨는 요즘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서준이 말했습니다. 남자의 표정이 변했어요. 가족 때문인 것 같아요. 아이랑 사이가 안 좋은 것 같아요. 남자는 놀라 서준을 봤습니다. 맞았어요. 그리고 서준이 계속 말했습니다. 아저씨는 착한 사람인데 표현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남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확했어요. 고마워, 아가. 남자가 서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단상에서 내려갔어요. 청중이 박수를 쳤습니다. 놀라운 광경이었어요. 또 다른 사람이 나왔습니다. 여자 사업가였어요. 서준은 그 사람도 봤습니다. 아줌마는 지금 결정을 해야 하는 일이 있는 것 같아요. 서준이 말했습니다. 여자가 놀랐어요. 중요한 선택이에요. 근데 두려운 것 같아요. 여자는 인정했습니다. 맞아.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까 말까 고민 중이야. 서준이 말했습니다. 아줌마 눈에는 열정이 있어요. 하고 싶은 게 보여요. 여자가 웃었습니다. 고마워, 아가. 용기를 얻었어. 청중이 다시 박수를 쳤습니다. 더 크고 길게요. 여러 사람이 나와 서준에게 봐달라고 했습니다. 서준은 하나씩 말해줬어요. 모두 정확했습니다. 사람들은 감탄했어요. 행사가 끝나고 할아버지는 서준을 안아줬습니다. 잘했어. 정말 잘했어. 서진은 피곤한 표정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이제 쉬고 싶어요. 할아버지가 웃었습니다. 그래, 쉬자. 저녁에 할아버지와 서준, 할머니는 조용한 식당에서 식사했습니다. 서준아, 할아버지가 불렀습니다. 응?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내일 나는 미국으로 돌아가. 서준은 슬픈 표정을 지었습니다. 다시 못 봐요? 할아버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자주 올 거야. 너를 보러. 할아버지는 서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너도 나중에 미국에 놀러와. 서준이 웃었습니다. 정말요?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약속이야. 할아버지는 할머니를 봤습니다. 할머니께서 서준이를 잘 키우셨어요. 할머니가 웃었습니다. 이 아이는 원래 특별했어요.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서준이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날 아침 공항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타야 했어요. 서준과 할머니가 배웅을 나왔습니다. 서준은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꼭 다시 와요. 서준이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무릎을 꿇고 서준과 눈높이를 맞췄어요. 그럼
약속할게. 할아버지가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거 넣어줄게. 상자를 열어보니 시계였습니다. 비싸 보이는 시계였어요. 이건 제 할아버지께서 주신 거야. 할아버지가 설명했습니다. 이제 너한테 물려주고 싶어? 서준은 놀랐습니다. 이렇게 비싼 거 받을 수 없어요. 할아버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넌 받을 자격이 있어. 할아버지는 서준에게 시계를 채워줬습니다. 이 시계를 볼 때마다 기억해. 사람을 보는 내 눈은 선물이야. 서준은 시계를 내려다봤습니다. 무거웠지만 따뜻했어요. 고마워요,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일어서며 할머니께 인사했습니다. 할머니, 서준이 잘 부탁드립니다.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걱정 마세요. 이 아이는 잘 자랄 겁니다. 할아버지는 출국장으로 들어가기 전 한 번 더 돌아봤습니다. 서준이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안녕. 서준이 외쳤습니다. 할아버지도 손을 흔들었어요. 또 보자. 할아버지가 사라진 뒤 서준과 할머니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 서준이 불렀습니다. 응? 서준이 물었습니다. 저, 이상한 아이예요? 할머니가 놀라 서준을 봤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니? 서준이 대답했습니다. 다른 애들은 저처럼 안 보잖아요. 저만 보여요. 할머니는 서준을 안아줬습니다. 서준아, 넌 이상한 게 아니야. 할머니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넌 특별한 거야. 하늘이 준 선물을 가진 거지. 서준이 할머니를 올려다봤습니다. 선물이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사람을 살리는 눈을 가진 거야. 서준은 생각했습니다. 할아버지도 그렇게 말했어요. 할머니가 웃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맞아. 내 눈은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어. 서준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가끔 무서워요.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뭐가? 서준이 대답했습니다. 너무 많이 보면 힘들어요. 사람들의 슬픔도 보이고 화도 보이고. 할머니는 서준을 더 꼭 안아줬습니다. 그래, 힘들 거야. 하지만 넌 강한 아이야. 할머니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혼자가 아니야. 할머니가 있잖아. 서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뒤 서준은 학교에 갔습니다. 쉬는 시간에 친구들이 모였어요. 서준아, 내가 텔레비전 나왔다며? 한 친구가 물었습니다. 서준은 부끄러워했어요. 응. 친구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정말 사람 마음을 읽을 수 있어? 또 다른 친구가 물었습니다. 서준은 고개를 저었어요. 마음을 읽는 게 아니라 얼굴을 보는 거야. 친구들이 신기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나도 봐줘. 친구들이 둘러쌌습니다. 서준은 당황했어요. 나도. 모두가 서준에게 봐달라고 했습니다. 서준은 힘들었지만 하나씩 봐줬어요. 너는 요즘 행복해 보여. 너는 뭔가 걱정이 있는 것 같아. 너는 누군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친구들은 신기해했습니다. 모두 맞았어요. 서준아, 대단해. 친구들이 칭찬했습니다. 서준은 처음으로 자신의 능력이 나쁘지 않다고 느꼈어요. 방과 후 서준은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친구들이 신기해했어요. 할머니가 웃었습니다. 그래, 좋았겠네. 서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 이상한 게 아닌가 봐요. 할머니가 서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당연하지. 넌 특별한 아이야. 몇 달이 지났습니다. 할아버지는 약속대로 한국에 자주 왔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서준을 만났죠. 서준아, 잘 지냈니? 할아버지가 매번 물었습니다.
서준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학교도 재미있고 친구들도 생겼어요. 할아버지는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다행이다. 내가 행복해 보여서 나도 기뻐. 할아버지는 서준에게서 계속 배웠습니다. 사람을 보는 법을요. 이제 조금 보여요.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내가 가르쳐준 덕분에. 서준이 웃었습니다. 할아버지도 이제 잘하세요. 어느 날 서준은 할머니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할머니, 서준이 불렀습니다. 응? 서준이 물었습니다. 나, 어른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할머니가 생각했습니다. 글쎄, 하지만 분명히 좋은 사람이 될 거야. 서준이 말했습니다. 저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할아버지처럼.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수 있을 거야. 내 눈은 그걸 위해 있는 거니까. 서준은 자신의 손을 봤습니다. 할아버지가 준 시계가 빛나고 있었어요. 나도 어른이 되면 사람을 아프게 보지 않게 될까요? 할머니가 대답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 하지만 중요한 건 할머니는 서준을 안아줬습니다. 내가 보는 걸 어떻게 사용하느냐야. 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 저 최선을 다할게요. 할머니가 웃었습니다. 그래, 그것만으로 충분해. 노을은 계속 번지고 있었습니다. 주황빛 하늘이 따뜻했어요. 서준은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능력이 선물이라는 걸, 그리고 그 선물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는 걸. 세상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거짓말을 했고 숨기는 것도 많았어요. 하지만 적어도 한 사람, 서준이라는 10살 아이는 진실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 덕분에 한 할아버지는 인생을 다시 배웠어요. 사람을 보는 것, 마음을 이해하는 것, 진실을 마주하는 것. 서준은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는 특별한 게 아니야. 그냥 보일 뿐이야. 하지만 그 그냥이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선물이었습니다.